남은 금액은 투자가 가능한가요? 이번 연금 수령의 한도가 있습니다. 요거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연금 수령 시 일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받고 남은 금액은 투자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엄청 많이 하십니다. 투자가 가능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모아놨는데 500만 원 먼저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4,500만 원은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연금저축계좌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다음번 질문입니다. 요것도 아마 이어지는 아까 요 질문이랑 조금 이어져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 게 있는데요. 연금 수령 시에 정액으로 받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투자가 가능하다면 내가 매달 받는 게 같은 금액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투자 성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건지 네, 이것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왜 달라지는 건지를 우리가 좀 알면 좀 중요한 건 아닌데 알고 있으면 좀 재밌습니다.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 계좌는 좌수 분할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좌수 분할 방식. 이게 뭐냐면 이제 펀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펀드라는 거는 펀드의 적립금이라는 거는 기준가 얼마짜리 펀드가 좌수 몇 개 있어 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쵸? 만약에 펀드 적립금이 3천만 원이다. 근데 그때 만약 기준가가 1,000원이다. 그러면은 좌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천 나누기 1,000원을 하면은 이제 3만 좌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펀드는 여기다가 1,000을 곱해가지고 뭐 3,000좌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지금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적립금이 3천만 원인데 기준가가 1,000원이라면 좌수는 3만 개가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지금 기준가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내가 좌수가 3만 개가 있어요. 근데 적립금이 3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어릴 때 산수 시간 같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기준가는 얼마일 것이냐? 1,000원일 것이다. 1,000원일 것이다. 이렇게 좀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좌수분할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3천만 원이 있는데 10년간 수령을 하겠다. 그러면 금액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3만 좌 있었죠? 3만 좌가 있었습니다. 연금이. 근데 거기에서 이거 3만 좌를 10년 동안 받겠다. 그러면 이제 3,000좌로 받는 거죠. 그러면 기준가가 1,000원이다. 그러면 연금액이 1년 동안 3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난 1차 년도에 3,000자를 받았는데 그땐 내가 300만 원 받은 거예요. 왜? 기준가가 1,000원이니까. 근데 2차 년도에는 똑같이 난 3,000자를 받는 거예요. 3,000자를 받게 되는데 그때는 기준가가 1,100원입니다. 그러면 연금 연액이 33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좌수 분할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금액으로 잘라서 받는 게 아니고 펀드에서 나는 1년에 몇 좌를 받는다. 요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좌수는 동일하고 기준가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에는 금액이 변동이 있다. 라는 게 일반적인 내용인 거고 그리고 그 정액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 정액으로 받게 되면은 이제 좌수를 원래는 이런 거죠. 이런 기준이었다고 본다면 그냥 3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300만 원을 받을 거면은 원래는 내 연금에서 3,000좌를 팔아서 내 돈 300만 원을 만들어서 줬겠죠. 다음 연도에는 봤더니 나는 3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3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기준가가 높아졌으니까 이게 3,000자가 아니라 3,000자보다 조금 적게 팔아도 한 2,700 그냥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제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감안을 해볼게요. 한 2,700자만 팔아도 연금이 300만 원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액으로 받을 수도 있고 금액의 변동도 있을 수 있다. 네,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보통은 정액보다는 금액의 변동이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액으로 이렇게 300만 원, 300 똑같이 받다 보면은 때로는 이 기준가가 900원으로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떨어졌을 때 좌수가 2,700개가 아니고 3,300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연금이 소진이 빨리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계속 안정적으로 받으려면은 정액형보다는 그래도 좌수분할 방식이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14번째 질문입니다. 연금 수령 중에 잔여 금액, 남아있는 금액을 목돈으로 인출 가능한가요? 요 얘기는 어찌 말하면 그냥 연금 받다가 그냥 해지하는 뭐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잡할 거 없습니다. 인출 가능하고요. 인출 가능할 때 아까 제가 이제 세금 부분이 중요한데, 이렇게 내가 파란색만 지금 연금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요것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것들인데, 여기 있는 것들이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내가 세제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목돈으로 한 번에 받는 거죠.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을 하게 되면 몇 퍼센트의 세금을 뗀다?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고 목돈을 찾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목돈 인출 가능한 거대 인출이 가능합니다. 대신 세금을 내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연금저축 일시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 아까 나왔던 거랑 좀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네, 이거는 왜 이 질문을 하시냐면은, 연금저축을 하시다가 정말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금저축을 내가 중간에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아야 될 일이 생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자, 요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과세 앤드 16.5%의 기타 소득세가 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비과세면 비과세고 세금을 내면 내는 거지. 비과세 앤드 이거는 뭐냐? 라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요거는 다시 아까 요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액공제 받은 것들 있죠? 세액공제 받은 거, 이런 것들은 세액공제 받은 것들은 한 번에 목돈으로 찾게 되면은 내가 받았던 걸 이제 뱉어내게 되는, 세액공제를 뱉어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세를 내지만, 얘 같은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거는 세제 혜택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페널티도 묻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혜택 받은 거를 그냥 개원내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거 뭐 손해도 아니에요. 페널티도 아니야. 그냥 받았던 혜택 그냥 돌려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페널티라고 굳이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네, 받았던 혜택을 돌려낸다. 근데 혜택을 안 받았던 건 당연히 돌려낼 게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이렇게 그냥 추가 납입한 거 없이 딱 400만 원씩만 넣으셨다. 그런 분들은 그냥 깔끔하게 16.5%만 내면 끝난다. 근데 400만 원씩 낸 것도 있고 세액공제 안 받은 것도 있다. 그러면 세금 낼 게 당연히 아니고 이 회색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금 수령할 때 연금 수령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것도 있나요? 돈 많이 모여 있으면 많은 대로 받고 적으면 적은 대로 그냥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연금 수령의 한도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도가 계산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연금 계좌 평가액을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누시고 거기에 1.2를 곱하시면 그게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가액이 지금 5천만 원이에요. 여기가 5천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여기가 연금 계좌 평가액이 5천만 원이고 이분이 55세에 연금을 개시를 합니다. 그러면 10일에서 연금 수령 연차에서 요게 중요한 건데 55세를 1년 차로 봅니다. 자, 그러면 11 빼기 1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 밑에 제가 적어놨잖아요. 5천만 원. 이 5천만 원 여기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연금 평가에. 나누는 거는 11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인데 55세 연금을 개시를 하신다. 그럼 그게 1차 연도입니다. 55세를 무조건 1차 연도로 봅니다. 그러면 55세 연금을 개시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1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10이 됩니다. 그러면 5천 나누기 10.
거기에 곱하기 1.2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얼마일까요? 그러면 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난 1년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60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55세가 아니라 60세에 개시를 한다. 좀 늦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계산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똑같은데 10일에서 연금 수령 연차가 바뀌겠죠? 60세면 연금 수령 연차가 몇 세로 봐야 될까요? 자, 55세가 1년 차라고 얘기했죠. 55, 56, 57, 58, 59, 60. 6입니다. 6. 그러면 11 빼기 6을 해야 돼요. 11 빼기 6은 얼마예요? 5죠. 그럼 이게 5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5천만 원 나누기 5 곱하기 1.2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 사이즈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죠. 뭐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60세에 개시할 경우에는 1,200만 원이 연금 수령 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많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2013년 3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 기준인 거고요. 만약에 2013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분들은 55세를 시작부터 6년 차로 봅니다. 네, 조금 계산식이 다릅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55세에 개시를 합니다. 그러면 2013년 이전 가입자분들은 55세를 6년 차로 이미 봐주게 됩니다. 그러면 11에서 6을 빼야겠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여기 5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연금 평가액은 5천만 원이고 연금 수령 연차는 55세가 6이니까 11에서 6을 빼면은 5가 되죠. 자, 이것도 한번 그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천만 원 나누기 5는 여기다가 곱하기 1.2는 이제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한도가 같은 연금 계좌 평가액이 모여 있어도 내가 가입한 상품의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